네, 대만 증시가 이미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2024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을 더해도 2,600조 원이 겨우 넘는데 대만은 지금 3,000조 원을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 대만은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인데요. 대체 지난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반도체 패권국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현대차도 있고 LG도 있고 대기업 SK도 있고 너무 대기업이 많지만 네. 대만은 거의 TSMC의 좀 이렇게 말해서 그렇죠. 원툴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TSMC에게 했고 또 TSMC도 사실 파운드리로서 잘 했죠. 대만과 이제 TSMC가 세계 최고가 된 이유가 뭘까? 저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대만은 원팀이라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랑 기업이랑 국민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치 달려간다는 느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올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2,20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 1,200개가 중국 기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하면 인구도 땅도 작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는 것, 정말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만 삼성과 LG 외엔 여러 가지로 지원이라던가 배치, 기획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외까지 왔는데 제가 가릴게요. 아니 한국 책자를 왜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그리고 정부기관스럽게 너무 스타트업스럽지가 않잖아. 이거는 마인드가 이거는 진짜 스타트업 마인드에 굉장히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중국이 2,000개 중에 1,200개. 1,200개? 라고 했잖아요. 한국이 100개 정도인데 지금 여기 스타트업 부스가 여기를 나가면 한국 기업은 많이 줄어드는데 네. 중국은 이 밖에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은 그냥 나가가지고 외국인들이랑 소통하고 외국분들한테 자기들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은 있어요. 실제로 뒤에 보시면요, 저기 아니 높은 분들이 저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부스를 잡아먹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 솔직히 들거든요. 저거 다 우리 세금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아이, 내가 낸 너무 세금으로 왔다고요. 그만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은 이 밖으로 나가도 엄청 다양한 기업들이 큰 부스로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요 작은 부스 다닥다닥해서 카운트가 많이 올라간 느낌? 요새 사실 그런 말들은 많긴 해요. CS 때부터 한국 스타트업이 굳이 이렇게까지 비싼 돈 들여서 세금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 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이제 기자분들을 통해서 또 이제 현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이번에 IFA에서도 한국 스타트업들이 총 127군데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많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와서 한번 보시면 그냥 다 한국 분들이세요. 원래 이런 IFA 같은 행사들이라던가 CS라던가 이런 못 보니 현지 사람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인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느낌, 이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데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번에 IFA에 참석한 기업의 개수가 2,200개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300개가 중국 기업이에요. 127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석해가지고 국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그냥 한국도 여러 기업이 좀 많이 분포돼 있으면 좋겠네요. 이 밖으로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근데 그런 건 있긴 하잖아요.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모였으면 내적 친밀감이 느껴져가지고 한국어로 인터뷰할 수 있어서 좋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가보실까요? 네. 그러면 삼성 LG는 어땠을까? 외신의 평가도 또 직접 다녀오신 분들도 알 수 있었듯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로 미래의 스마트홈을 그려냈고 LG전자는 그들만의 AI 기술을 접목한 가전의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의 초연결 기술은 집안의 모든 기기를 연결하여 스마트홈의 비전을 현실로 보여주었죠. 기술력의 깊이랑 규모에서만큼은 진짜 중국, 미국 다 넘고 대한민국이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IFA의 입구는 LG로 시작해서 IFA의 끝은 삼성으로 마무리될 정도였어요. 직접 가보신 분들은 이게 국뽕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이제 LG전자랑 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두고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투명 디스플레이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정확한 가격이 공개는 안 됐는데 최소한 1억은 넘을 것 같아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LED 소자들이 있는데요, 아주 작은 각각의 픽셀들이 수 마이크로미터의 단위로 아주 작은 LED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소자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자발광 소자들인데 이게 진짜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들이 배치된 기판의 많은 부분들이 투명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즉 LED 소자들이 빛을 내지 않을 때는 소자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빛이 투과되어서 배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게 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크린 위에 아주 작은 LED 전구들이 박혀 있다. 필요할 때면 전구들이 켜져서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구들이 꺼져 있을 때는 그런데 중국 기업들 역시 대기업도 스타트업도 대중을 사로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중국의 AI 로봇 기술력이 압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최근 국군의 날에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계가 함께 나타나서 화제였죠. 그런데 중국 역시 이미 가지고 있었고 삼성과 LG의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기업은 아닌데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전제품 매출 1위라고 하더라고요. 투명하죠? 제가 잠깐 뒤로 가볼게요, 피디님. 어때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 이미 중국에서도 만들었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장악하는 건 늘 오픈 AI의 신기술이며 그 자리에 그 어떤 대한민국 기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AI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현장의 콴다나 루토닉스 같은 AI 스타트업 현업자들에게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국한테는 절대로 못 이기는데 어떻게 승부를 볼 생각이냐고 여쭤봤죠.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AI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막 급락을 하면서 네. AI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예, 판다 역시 수익성에 많이 부딪혀 있는 것 같은데 영업 적자를 많이 내겠으니까. 아주 잘하시네요. 네. 아, 저 스타트업 씬에 있기도 하고 AI 관련된 주식들부터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언젠가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 시장은 맞아요. 네. 거품이 꺼질 건 맞는데 거품이 꺼졌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일종의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LLM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LLM 모델을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LLM 모델을 직접 만드는 데 들어간 그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저희가 쓰고 있지 않다라는 네. 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그 모델은 당연히 직접 만들어 쓰되 워낙 이제 저희 회사가 AI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LLM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급이 얻는 구조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어서 그 이제 비용과 수익을 어느 정도 저희가 잘 맞춰 나가면서 지금 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솔직히 지금 AI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현금 밸런스는 되게 많고 네. 엔비디아나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계속 투자를 할 거거든요.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또 저희 같은 그 윗단에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한테 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한 리소스는 계속 확보가 되는데 네. 그거를 활용하는 AI 기업들이 조금 더 그걸 상용화시키고 조금 BEP를 찾아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로 50억 버는 회사 없습니다. AI로 진단으로는 수익성이 안 납니다. 메인 사업에 네. 부과되어야 돼요. 메인 사업이 AI가 되면 안 되고 요걸 내가지고 이게 팔던가 이런 걸로 해서 부스팅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솔루션들이 좀 더 경쟁력 있고 신빙성 있고 공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네. AI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은 네. 이런 소비자 산업에서는 AI가 도움이 되는데 네. AI 진단만으로 하는 거는 엔터테인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데 네. 그거 가지고 데이터로 광고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더 이상의 그런 모델들은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AI 모델로는 50억 이상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50억 이상 하는 회사가 없다. ROI가 낮다. ROI가 매우 낮다. 매우 낮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 간다거나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 여행 갔을 때는 그 나라 화장품을 사왔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면 고쿠준 같은 거 막 꼭 사왔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안 사요. 왜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미 너무 좋아요. 피디님, 우리나라 화장품 이미 좀 좋지 않나요? 스킨케어는 우리나라가 좋죠. 진짜 스킨케어 쪽은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K-뷰티가 국뽕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K-패션이라던가 K-코스메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AI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더 발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들은 AI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해 교육, 미용, 가정 같은 분야에서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말했던 대만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 역시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실제로 중국 출신의 과학자들은 조국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워서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세계 나노공학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자 미국 조지아 공대 석좌 교수 왕중린이 전세계 1위 연구소인 중국 과학원으로 돌아갔고, 여러 세계적인 연구자들 역시 중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죠.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을 파는 것을 통제하자 중국 정부가 중국의 고급 두뇌들을 다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은 부스의 배치부터 협력 방식에까지 모두 뭔가 긴밀하게 연결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규모도 정말로 어마무시했죠. 우리나라는 슬램덩크로 따지면 서태웅과 정대만 위주로 득점하는 북산 같은 팀이라면 중국은 정말 제왕인 산왕 같았달까요? 하지만 결국 북산은 산왕을 이겼습니다. 한 명 한 명은 분명 산왕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과 기관들이 서로 뭉치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북산이 산왕을 3점 슛과 리바운드로 흐름을 바꾸었듯 우리나라도 중국의 프레스에 밀리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